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억 한도. 와, 충격 넘어서 정말 경악 수준인데요. 자,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은행 자체 재원으로 하는 이 생애 최초 주담대. 사실 이걸 6억에서 3억까지, 이것까지는 아니 생애 최초 정도는 좀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마저도 6억에서 3억으로 지금 낮추면,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외 없이 그냥 6억에서 뚝 잘라서 3억까지 생애 최초도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7월 10일 3억 한도 적용 첫날 정말 아수라장이 됐죠. 자, 대출 상담만 받고 잔금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금을 다 날리라는 말이냐? 당연히 이런 불평들이 있겠죠.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약정금 5천만 원 날릴 판이다. 대출 절벽에 계약 취소, 자금 계획 올스톱.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계획을 짜놔도 갑자기 이렇게 셧다운 시켜버리면 정말 충격적인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주택담보대출 반토막, 대출 조이기 확산. 자, 이러다 잔금 치를 수 있겠냐? 한숨이 나오고 있다. 이런 오늘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졌고요. 자, 결국은 KB국민은행의 이 3억 한도, 3억 제한, 자, 이의 후폭풍, 결국 전 금융권으로 이것이 확산될 거냐? 자, 이런 지금 근데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게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대출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은행이 이렇게 3억 한도까지 하면서 그럼 손님들이 다 가겠죠. 다른 쪽으로. 그러면 다른 은행 쪽으로 몰리면 지금 다른 은행들도 한도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타 은행들도 이걸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금융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2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그냥 제한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3억 제한 반토막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전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는 대출 조이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한, 농협, 하나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한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보험 가입하면 보통 방공제 하는 거 이거 그냥 빼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입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5,500만 원이 감액되죠. 사실 일반적으로 5,500만 원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6억에서 5,5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4억에서 5,500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비중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또 그러면 5,500만 원을 다른 은행 가는 신한농협 하나 쪽을 가는 분들도 당장 5,500만 원을 또 추가로 이렇게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은 4,800만 원을 감액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 지금 축소 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당연한 게 아니 그냥 내가 오는 손님도 받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총량제 같은 거 할 때는 집단대출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꺼려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단대출을 안 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축소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잔금 대출을 하는데 지금 1,000세대인데 한 50명까지 100명까지 선착순이다.
야, 뭐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신축 아파트들 입주 앞두고 갑자기 잔금 대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워낙 또 대단지 12,000세대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그때 뭐 잔금 대출이 됐다 안 됐다 어디에서 풀어줬다 또 안 해준다고 했다 뭐 그래서 정말 입주할 때 연일 일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의 잔금 대출 상황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이야기될 정도로 그때 정말 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지금 벌써 그때는 그래도 뭐 연말 쪽이잖아요. 연말 쪽이어서 보통 11월, 12월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인데 벌써 잔금 대출을 선착순으로 한다. 잔금 대출을 축소한다. 잔금 대출 안 해주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8월, 9월 뭐 이런 쪽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야 이러다가 뭐 7월에 그냥 다 그냥 한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8월, 9월부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잔금 대출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연체가 되잖아요. 연체 페널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은행들도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도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또 그다음에 계속 지금 지방은행들도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금융감독에서 불러서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라. 자, 지금 1금융권이 이렇게 쪼이고 있으니까 이제 같은 1금융권이긴 하죠. 그러니까 5대 은행이 쪼이고 있으니까 지방은행들도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조치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출 조이기가 지방은행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임뱅크는 이제 시중은행에 들어오긴 했죠. 그래도 이제 뭐 대구 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또 지방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임뱅크, 뭐 BNK 경남은행. 자, 일단은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 자, 이거부터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한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 5,500, 뭐 경기는 4,800 축소가 되는 거죠. 자, BNK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출 모집인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웬만한 은행들이 다 대출 모집인 중단을 하고 있고 대출 모집인들이 웬만한 것들 다 하잖아요. 근데 모집인들이 활동을 안 하면 결국은 그렇죠.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사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대출 쪼이기에 들어갔는데 삼성화재가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을 하고 나섰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주담대를 오는 손님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은 뭐 다 비대면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을 했고 하나생명하고 농업생명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도 난리가 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신용대출도 엄청나게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데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안 되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도 완전히 축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국민, 하나,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하고 상관없이 딱 1억까지만 제한을 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KB국민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마통 한도도 5천만 원 한도로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한도를 이렇게 정해놨고요. 자, 또 하나가 삼성화재가 보험계약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뭐 많이 해줄 때는 뭐 거의 이게 해약 환급금이죠. 해약 환급금의 뭐 90%, 뭐 80%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를 축소를 해서 어쨌든 보험계약 대출. 자, 이거 뭐 가장 편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것까지 이제 제한을 해 나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이러다 집 사겠나? 매수를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늘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자, 안 그래도 서울 아파트 6월부터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꺾여 있거든요. 자, 더더구나 7월 들어서서는 거의 거래 괴멸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반토막에다가 또 뭐 제한에다가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아까 뭐 이전 영상에서 살펴드렸듯이 지금 당장 뭐 부동산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다음 주 당장 금리 인상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7월 자체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지금 KB국민은행이 3억 한도를 터트리면서 정말 난리가 났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상황은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처리 현황, 자, 요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4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신청건을 보시면 되는데, 이 신청건이 서울에서 한 8,900건, 어마어마했죠. 8,900건이면 거의 9,000건 가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 많이 터졌고, 그리고 6월, 5월에도 한 6,000건 정도는 됐는데, 물론 조금 많이 줄었죠. 그리고 6월에 5,300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한 3,500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자, 결국은 4월에 피크였을 때 지금 8,900건이었던 게 6월 들어서면서 5,300건이다 보니까 사실 6월에 신청했던 것들이 7월에 또 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월이 이제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7월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요. 뭐 한 40%가 감소를 했으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 거죠.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7월 10일자, 지금 열흘 정도 7월이 지났는데 서울의 거래 현황을 보면 비슷합니다. 거의 한 8,600건, 8,700건, 4월, 5월이 가장 많았죠. 근데 6월 들어서서 물론 신고기한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4,160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봐도 한 반토막 정도로 지금 보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확 꺾이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7월 들어서서는 10일 동안 454건. 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야, 이거 7월 들어서서는 완전히 바닥을 헤맬 걸로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지금 4월하고 5월에 한 12억 정도 됐었죠. 12억 1천, 12억 7천 정도 됐던 게 6월에 11억대까지 떨어졌죠. 11억대까지 떨어졌는데 결국은 7월에는 9억 4천으로 1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자, 결국은 지금 고가 쪽보다는 뭐 저가 쪽으로 지금 많이 내려가 있어서 뭐 지금 평균 거래 금액 자체도 10억 아래로 지금 내려 꽂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와, 굉장히 심각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5월에 한 433건 정도, 이 정도 터졌던 게 6월에 171건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 자, 그리고 7월은 열흘 정도인데 야, 11건이면 아니 강남의 아파트가 한 뭐 8만 5천 채 정도 되나요? 뭐 거의 뭐 9만 채 가깝게 되는데, 야, 아니 지금 11건, 지금 10일 동안이면 하루에 한 건인 거잖아요. 야, 8만 뭐 5천 채, 뭐 8만 7천 채 이런 중에서 하루 한 건 거래라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자, 그만큼 완전히 거래가 괴멸적인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평균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도 5월과 6월 뭐 30억 정도 됐습니다. 30억 정도 됐던 게 7월 들어서서 18억 4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야, 아니 강남에 그래도 11건인데 11건의 평균 거래 금액이 18억 4천, 20억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아니 어떻게 강남에 30억이
18억 4천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와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자 서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371건까지 터졌던 게 지금 107건까지 완전히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이 지금 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7월에도 딱 22건이에요. 22건이면 10일 동안이면 뭐 그냥 한 하루에 한 2건 정도 뭐 이것도 거의 뭐 미미하죠. 자 더더구나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게 지금 5월하고 6월 보면 뭐 29억 한 27억 정도 평균 거래 금액이 이랬었는데 7월의 평균 거래 금액이 6억 4천이에요. 야 이것도 정말 지금 아니 서초에 지금 22건 거래가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아파트들이길래 이렇게 평균 거래 금액이 서초에 있는 아파트가 22건 평균 거래 금액이 6억 4천이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어떻게 27억 8천, 29억 정도 됐던 게 그래도 20억 아래는 없었잖아요. 20억 아래 없었는데 지금 6억 4천까지 떨어져 있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 거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도 한 6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5월에도 한 595건 뭐 그러면 한 600건 정도인데 6월에 지금 215건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도 17건. 와, 송파가 지금 열흘 동안 17건이라는 건 하루 2건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야, 송파 제가 뭐 계속 거래량을 체크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거래가 안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송파는 그래도 강남 3구에서 좀 거래가 터지는 쪽인데도 야, 완전히 지금 7월 들어서서는 거의 올스톱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도 5월에 21억 6천 뭐 6월에도 한 19억 8천 정도 됐었는데 지금 15억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7천까지 송파도 평균 거래 금액이 뭐 정말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강남 4구라고 하죠.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 많이 터질 때는 작년 거래 거의 795건 거의 800건까지 터졌던 동네거든요. 자 그리고 4월하고 5월엔 그래도 한 400건대까지는 터져줬는데 지금 6월에는 83건이에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2,000채 하나 되는 이 대단한 아파트 뭐 고덕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이런 데들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파트들. 자 그런데 지금 딱 7건이에요. 이 말이 안 되죠. 지금 강동에 지금 열흘 동안 10일 동안 7건이면 하루에 한 건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뭐 올림픽 파크 포레 12,000채에서만이라도 하루 한 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될 판인데 아니 어떻게 강동 전체가 하루에 한 건이 거래가 안 됐다? 열흘 동안 7건이 딸랑이다? 야 정말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동의 평균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4억, 13억 정도 냈는데 지금 10억 아래 8억 1천만 원까지 내려와 있어서 야 갑자기 좀 서울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고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용성도 좀 살펴드리면은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도 많이 터질 때는 530건까지 터졌던 건데 지금 4월, 5월에 한 268건 정도 됐던 게 지금 104건대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7월에는 딱 6건이에요. 아니 마포도 지금 아현뉴타운에 뭐 마레프라든지 엄청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아파트들이 열흘 동안 10일 동안 딱 6건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정말 충격적인 거래 괴멸 상황으로 거의 뭐 괴멸이 아니라 거의 붕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 되면. 이러다 보니까 평균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도 한 15억대 뭐 6월에도 한 14억 9,900이니까 거의 한 15억 정도 됐던 게 지금 10억 딱 턱걸이입니다. 10억 2천 10억 딱 턱걸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많을 때 154건까지 올해 터졌는데 47건으로 거의 완전 뭐 3분의 1 토막인데다가 7월에는 딱 한 건이에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용산에도 지금 뭐 아파트는 어마어마하죠 많잖아요. 그런데
야 정말 열흘 동안 용산 전체에서 딱 한 건 거래됐다?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거래 괴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 건도 지금 보통 여기도 20억 뭐 대부분 20억 대였죠. 근데 26억 4천 이렇게까지 갔던 게 지금 6억 2천 아주 뭐 용산에서는 저가 아파트 6억 2천 대 딱 거래가 나오면서 26억 4천이 6억 2천까지 뭐 이건 뭐 참 이야기하기도 그렇죠. 뭐 좀 이런 평균 거래 금액이 뭐 좀 심각한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성동이에요. 아니 지금 뭐 성동에 정말 대단한 아파트들이 뭐 성수동도 그렇고 뭐 좀 옥수 쪽도 그렇고 뭐 엄청나잖아요. 뭐 여기 성동도 아파트들 대단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고 또 많을 때는 이렇게 559건 작년 9월에 거의 한 600건 가까이 터졌는데 지금 완전히 200건대 초반으로 지금 내려앉은 것도 그런데 6월에 지금 100건대로 딱 내려앉았고 지금 놀랍게도 성동은 열흘 동안 야 빵이에요. 빵.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0 건입니다. 0 건. 단 한 건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평균 거래 금액이 나올 리가 없죠. 평균 거래 금액도 지금 뭐 어떻게 책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야 성동구가 이렇게까지 거래 괴멸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거의 뭐 600건 가깝게 터졌던 곳이 갑자기 200건 그다음에 100건 그러더니 지금 열흘 동안 7월에 완전히 빵건이라는 건 정말 지금 서울에 지금 뭐 아까 보셨듯이 강남 4구 그러니까 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다음에 뭐 강북 쪽에 마용성, 마포 성동 성동, 마포 용산 성동. 야 정말 뭐 평균 거래 금액도 그렇고 그렇죠? 뭐 지금 거래 이게 건수도 그렇고 정말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괴멸이라고 하기도 거의 뭐 붕괴가 완전히 시장 자체가 붕괴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6억에서 3억으로 그것도 가장 리딩뱅크라고 하는 KB국민은행이 전국 단위로 그것도 3억까지 낮췄고 아까 보셨지만 생애 최초 같은 자 이런 뭐 지금 주담대도 아예 3억으로 낮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수 포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더구나 지금 다른 은행들도 뭐 지금 뭐 한도를 지금 낮추고 있고 웬만하면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결국은 뭐 이게 서울 외곽 쪽 뭐 특히나 15억 이하 아파트에 상당히 큰 충격이잖아요. 지금까지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뭐 3억으로 쪼그라드니까 서울 외곽 쪽이나 경기나 인천까지도 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게 지금 전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방 광역시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다 적용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거래 괴멸로 인한 정말 거래 붕괴로 인한 가격 하락, 가격 폭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늘 마음 써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매일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신 뭐 이렇게 품목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게 항상 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사모님, 유용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